네, 해커스잡 유튜브 담당자 박 PD, 김 PD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 정말 길고 긴 네. 대장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자, 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한데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마지막 통계입니다.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서원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마지막 이러면서 모든 유형을 다 다루는. 아 뭔가 이제 다 한 것 같다. 네, 정복할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자 오늘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계 파트예요. 통계. 예전에 통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뭐 도수 분포표, 뭐 계급값 구하는 거. 엄청나죠. 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오늘 통계 파트 문제는 어쨌든 좀 계산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엔 대기업도 그렇지만 공기업 NCS의 모듈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면서 이 문제가 뭐 금융권을 비롯해서 기타 기업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 과정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1분 이상이면 또 자존심 상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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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오픈할게요. 1분 시작합니다. 자, 1분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 잠깐 볼게요. A부터 이 학생들의 주별 국어, 수학, 과학 학습 시간을 나타낸 자료인 거고요. 국어의 시간의 평균을 P라고 했고 C 학생의 수학의 학습 시간의 Q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부터 이 학생들의 주별 과학 학습 시간의 분산값을 구했을 때 그것이 R. 그러면 세 가지 합은 얼마겠는가라고 했네요. 일단 P를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평균? 다 더해서 다 나눴습니다. 더해서 나누기 네.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나요? 네. 물론 지금 이 정도 숫자에서는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료 해석이 복잡하게 나왔어요. 뭐 131.5, 153.2, 막 이렇게 5개가 쭉 있는데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5로 한다. 너무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평균을 구할 때 뭐를 활용하냐면 가평균과 편차라는 개념을 좀 활용해 보기도 해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이것을 그냥 보고 평균 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짜 평균이에요. 가짜 기준 하나 잡는 거예요. 뭐 15 정도 잡아보는 거죠. 자, 15를 잡아볼게요. 자, 15 기준 일단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편차를 한번 적어봐요. 편차는 내가 잡은 가평균하고의 각각의 차이. 자, 21은 15랑 얼마 차이 나죠? 6 차이 나죠, 그렇죠? 14는요? 1차이. 그렇죠. 1차인데 이제 부호도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차이. 그 다음에 C는 차이가 없죠. 없습니다. 자, D는 차이가요? 3. 마이너스 3. 삼 그렇죠. 차이. 여기는요? 플러스 3 차이. 3.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가평균 잡고 편차 적었습니다. 그 다음 하실 것은 뭐냐면 편차를 한번 싹 다 계산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편차값만 싹 다 더하기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풀만 3은 사라지겠죠. 그럼 5개를 다 더하기 한 값은 얼마로 남을까요? 김 PD님? 그쵸. 5가 남죠.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15가 진짜 평균이 되려면 편차 합은 얼마가 됐었어야 될까요? 0이 됐어요. 그쵸. 0이 딱 되면 그럼 내가 잡은 가평균이 진짜구나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0, 정중앙에 껴있는 값을 내가 골랐던 거죠. 그죠?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15를 했는데 0으로 안 끝났고 지금 5가 남았죠. 그럼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나와 있는 그 결과값 나누기 n개. 자, 하나, 둘, 셋, 넷, 5개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나누기 그럼 몇 개? 5개. 나누기 n분에 가는 겁니다. 했더니 결과가 1이 나와요. 그만큼을 더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정확한 평균값인 거예요. 그러면 Q를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해볼게요. 자, 지금 평균이 12가 나와 있죠? 그러면 12 갖고 편차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편차 적어볼까요? 여기는요, 플러스 4입니다. 4, 여기는요, 플러스 1. 이거 아직 몰라요. 그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4, 여기는요, 마이너스 3. 자, 지금까지 편차합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1. 그럼 얼마 되죠? 지금 편차합이? 마이너스 2.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0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2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2가 필요하죠. 여기 플러스 2가 필요해요. 그래서 Q의 값은 12보다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Q는 14가 답이 되겠죠. 일단 거기까지는 해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P가 16이고요. Q가 14가 나왔어요. 자, R이 필요한데요. 자, R 분산이에요. 이제 분산. 자, 분산을 구할 때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평균은 지금 과학적 평균이 이제 7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평균을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할 것은 평균과 각각의 차이 편차를 나열해 줘야 돼요. 아까 했던 그런 과정처럼 편차 나열 한번 해볼까요? 7하고의 편차. 자, 위에 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는.
자, 만약에 여기서 과학 시간에 이 과학에 대한 평균이 안 나와 있으면 평균부터 구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산 구할 때는 평균부터 먼저 구하고 그다음 평균하고의 차이. 자, 여기는 7하고의 차이 얼마인가요? 플러스입니다. 2. 그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여기는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요? 플러스 3입니다. 네, 여기는요?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편차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의 이제 정의를 내보면 분산에 대한 개념은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이게 분산이에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자, 편차를 뭐 하라고요? 제곱을 하래요. 자, 이것에 제곱, 이 제곱의 합의 평균 나누기 5개. 이게 분산을 구하는 식이에요. 편차, 제곱, 합의 그들의 평균. 그래서 사실은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적어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어차피 플러스 25,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분산 구할 때 편차는 그냥 절대값으로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분자값 빨리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4 더하기 25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 이렇게 하겠죠? 40. 그쵸, 40. 나누기 5 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8입니다. 40 나누기 5 했더니 지금 8. 그쵸?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 분산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답을 내보면 이제 R은 구했으니까 답은 8까지 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3개 합해서 정답은 38.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답이 되는데 한 번 더 가볼까요? 분산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것도 암기하셨을 건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루트 분산. 루트 분산. 이게 굉장히 공식이에요.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운 거. 이게 표준 편차인 거죠. 그렇죠?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운 거. 이게 표준 편차예요. 지금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표준 편차는 그럼 평균을 구하고 편차 정리해서 편차 제곱합의 분산을 구하고 루트 씌운 것. 이 과정까지 다 가야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좀 중요한 것은 평균을 구할 때에도 조금 더 어려운 숫자가 나올 걸 대비해서 가평균 편차라는 개념 활용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Q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도 있죠. 아까처럼 편차 합이 0이 되게끔 맞춰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까지 이 과정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출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또 메인 코너죠. 네. 소원 수리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POM199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역농협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상반기 내내 금융권 NCS 준비하다가 너무 불안하네요. 스터디가 싫어서 일단은 지금 혼자 준비 중인데 다른 문제집보다 목표 기억 문제집만 계속 푸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 평균 소요 시간 알려주세요. 목표하는 기업 문제만 푸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표하는 기업의 문제도 당연히 출제형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NCS의 최근에 그 유형이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 편이에요. 기업들이 원래 유형만 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모듈형을 더 넣는다거나 또는 이제 표를 해당 기업 표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표를 더 추가로 넣기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통 NCS 기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교재. 그 기본서하고 그리고 해당 기업 교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병행을 해보시는 게 더 좋죠. 네, 기본서하고 통합 교재. 농협을 준비하는데 뭐 한전 교재를 보거나 이건 아니겠지만 기본서 교재는 참고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유형을 조금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문제 풀 때 10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100초 안에 푸실 수가 있을까요? 안 되실 거거든요. 자료에서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제시를 드리는 게 더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하면 이 문제 뭐 9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얘기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ABC군 나누시는 거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ABC는 상대적일 수가 있죠. 누구한테 쉬운 것이 나는 어려울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빨리 빼고 쉬운 문제를 연습과 훈련 통해서 거기서 시간 단축의 요령을 익히시는 것,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 개념보다는 정확도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버릴 거 버리고 이거 연습하면서 단축은 그때부터 조금 더 해보겠다. 정확도가 무조건 우선순위. 네. 그 다음 시간 단축은 그 다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네. 보통은 한 2분 이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편인 거고요. 닉네임 런닝머신 장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재 한국전력공사 고졸 NCS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졸 NCS랑 대졸 NCS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나요? 난이도 차이는 약간은 있어요. 뭐 기업에 따라 이것도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정도로 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약간 난이도 차이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도 조금은 더 해석이 좀 용이한
문제 유형들 그리고 응용 계산 문제 유형들이 비중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한전은 응용식 문제가 이제 대졸 NCS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졸 쪽에서는 그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유형들도 있어요. 유형 차이가 조금 존재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제 난이도 쉬운 쪽으로 좀 가는 편이에요. 뭐 아닌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 더 하죠. 네. 닉네임 곰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형별로 푸는 방법은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풀기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것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그죠? 실제 시험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럼 평소에 이제 응용력을 키워볼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말의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딱 정형화되어 있지 못해요. 응용력을 키우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실 때 풀이 방법을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는 순간부터는 응용이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런 풀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농구에서 가중평균을 풀어요. 가중평균의 원리가 뭔지를 이해해야만 그 풀이가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크로스하더라, 이렇게 답이더라, 이렇게만 암기해버리면 다른 문제 풀 때는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만, 그리고 내가 직접 문제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거 푸실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응용력을 키우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제일 정답이기도 하면서 드리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듣지 않고 내가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났을 때도 그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방법이 또 생각이 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확인도 필요하죠.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같이 영상 보시면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는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냥 좋은 느낌, 그죠?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게 뭐더라? 왜 거기서 빼기 3을 했었지? 이게 분산은 어떻게 이렇게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죠? 완벽히 알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뭐 30분짜리였으면 그 다음에 3시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거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당 그 교재들이 갖고 있으시면 해당 문제 유형들을 싹 다 뽑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속력 문제가 이런 유형도 있는데 저런 것도 있다. 그러면 유형들을 교재마다 다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고 유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또 시국이 또 코로나이고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인적성을 준비하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뀐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용은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자신감 1 또는 요 그 끈기 1의 차이가 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채용도 늦어질 것 같고 규모도 줄어들 것 같고 뭐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닌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좌절을 하시게 되는데, 그 좌절이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나 자신을 놓는 것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절대로 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놓지 마시고요. 그들보다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분명히 조금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에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소원 수량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취업 성공하시기를 정말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원 수량 영상 여러분들의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확신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